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164페이지에 있어서 도시 내부 구조, 성장 이론에 관련된 내용인데 또 시험 문제 매년 또 출제가 되고 있는 또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또 매년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선은 잘 확인을 또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도시 우리가 내부 구조 이론이죠. 자, 도시 내부 구조에 있어서의 성장 이론에 대해서 매년 우리가 출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최초의 이론이 또 버제스라는 학자죠. 자, 이 버제스라는 학자인데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되겠습니다. 1925년에 나타난 최초의 이론인데 이 이론은 1826년에 나타나는 이 튀넨이라는 독일의 튀넨에 있어서의 고립국 이론, 우리는 폐쇄 경제를 나타내는 이 고립국 이론을 응용을 하는데, 자, 이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농촌 토지입니다. 농촌 토지에 있어서의 이용을 나타내는데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중심진 시장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경작 재배되는 작물을 6가지로 보고요. 그 6가지 작물 재배의 지대가 다 다르다. 그래서 6가지 형태의 동심원 지대 모형이 나타나요. 자, 이 6가지 형태의 동심원 지대 모형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농촌 토지의 이용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 응용을 했죠. 응용. 그래서 도시 우리가 토지에 적용을 한 거예요. 응용해서 농촌 토지에 적용한 것을 도시 토지에 적용해서 나타난 이론이죠. 그래서 이 버제스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도시사회학자로서 미국의 시카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미국의 시카고라는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나타나는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 있어서의 공간 구조 형성을 생태학적 측면, 자,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이죠. 자, 도시의 공간 우리가 구조에 있어서의 형성을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설명하고 있다. 자, 생태학. 자, 이 도시 생태학 관점, 도시 생태학적 우리가 관점에서 접근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거주지가 분화되는 형상. 자, 여러분이 도시의 거주지가 분화되는 형상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도시의 공간 구조를 설명하는데, 그래서 들어오는 걸 뭐죠?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가 들어오는 것을 침입, 그 지역에 기존의 원주민과 경쟁하면서 다른 종류의 토지 이용으로 발전하는 변화를 하는 천이, 침입, 경쟁, 천의 등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거주지가 분화되는 형상, 즉 도시의 공간 구조를 거주지가 분화되는 형상을 가지고 침입, 경쟁, 천의 등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이 침입, 경쟁, 천의가 바로 생태학적인 용어를 말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최초의 이론이니까 항상 순서, 도시가 성장하는 순서를 중요하는데 중심 업무지구를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리트 CBD라고 하죠. 그래서 요 중심, 핵심이 하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 핵심에서 밀려나서 퇴폐, 슬럼지구를 형성하는 이 점이지대가 바로 두 번째에 있어서 점이지대 꼭 3번 출제했었죠. 두 번째 동심원. 그리고 공장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택 지역이 3번째 동심원. 4번째는
우리가 중상층 이상이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소득주택지역이 네 번째. 자, 여러분 고소득주택지역은 점이지대보다 어떻게 돼? 도시 더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고소득 주거지역 밖이 뭐죠?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위성도시죠.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위성도시가 다섯 번째 동심원이다. 그래서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지대는 낮죠. 그리고 도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르는 접근성도 낮고, 인구 우리가 밀도도 낮고요. 또 범죄도 적어지죠. 범죄도 적어지면서 빈곤도 적어지고 질병도 적어지는 형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그렇다. 자, 최초의 이론인데, 그래서 도시의 이 핵심으로부터 이 동심원상으로 도시가 우리가 확대됐는데 몇 개? 이렇게 다섯 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동심원상으로 도시가 확대되는 형상을 나타내는 게 동심원 이론인데 핵심은 한 개. 자, 중요한 것은요, 핵심은 하나라는 거. 자, 이 중심 업무지구 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핵이죠. 단핵. 핵심이 하나인 단핵 도시입니다. 단핵. 그래서 동심원 이론은 핵심이 하나다. 단핵. 핵심이 하나다. 다핵하면 핵심이 여러 개. 단핵이고,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 공간 구조 분포에 있어서 일반화에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도로교통수단의 발달이 이 동심원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심원 이론을 변형을 했죠. 자, 이 동심원 이론을 변형을 합니다. 자, 이 변형을 해서 나타난 1939년에 나타난 이론인데, 이 미국의 142개의 도시에서의 상세한 주거 자료를 수집을 해서 주택에 있어서의 분포 유형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호이트. 자, 이 호이트는 지금 여러분이 2년 연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30회, 31회 2년 연속 출제하고 있는 용어죠.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자, 2년 연속 출제를 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30회, 31회. 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을 우리는 축 이론 또는 섹터를 번역을 한다면 부문 이론이라고도 해요. 축 이론, 부문 이론이라고도 한다. 자, 선형 이론인데, 자, 그래서 이 동질적인 토지 이용은 도심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중심 업무 지구, 여기 또 핵심이 하나입니다. 또 호이트도 핵심이 하나다. 이 핵심이 요거 하나죠. 그래서 이 동질적인 토지용은 도심에서 시작이 되고, 이 교통의 축을 따라 이 도심에서 이렇게 방사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교통의 축에 따라 도심에서 방사되는데 이 모양이 이렇게 무슨 모양을 띠고 있다? 부채꼴 모양을 띠고 있다. 이렇게 부채꼴 모양을 띠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는 선형 이론이다. 그래서 이 동질적인 토지용이 도심에서 시작이 되고, 이 도시의 성장 발달이 뭐를 따라서 교통망, 시험 문제는 항상 이 지문이 중요하죠. 교통망을 따라간다는 것. 교통망을 따라서 성장하는데 그 모양이 무슨 모양? 선형이죠. 이 선형은 뭐죠? 부채꼴입니다. 선은 부채꼴선, 모양 형자죠. 그래서 부채꼴 모양을 우리가 쐐기 형태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스케이트 날에 쐐기 형태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쐐기 형태라고 해요. 이게 쐐기 형태. 그래서 쐐기, 우리가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쐐기 형태를 띠고 있다.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고소득층에 죽어지는
이 고속교통망축 가까이에 입지하죠. 자, 여러분 고속교통망축 가까이는 집가가 비싸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층이 차지해서 주거지역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고소득층 주거지역 좌우에는 중급주택지역이 선점을 하고, 그리고 고소득층 주거지역 반대편에는 이해가 상반되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도심 주변에 우리는 어떻게 돼?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망, 부채꼴 모양 기억해 두시고, 또 높은 우리가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 있어서의 주거지의 입지 선택 능력이 도시에 있어서의 주거 공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한 학자가 바로 또 호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호이트에 있어서 선형 이론인데, 문제는 이 호이트는 고소득층의 주거지 역할을 주택 입지의 변화와 이동에 있어서 고소득층의 주거지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허드의 최소 마찰 비용 이론이 있거든요. 자연적인 장애물, 인공적인 이러한 장애물이 적은 방향으로, 즉 매력이 큰 방향이겠죠. 적은 방향으로 부정령, 정령적이지 않다, 부정령의 모양을 띠고 도시가 우리는 확장된다는 우리는 허드의 최소 마찰 비용 이론과 일맥상통하다. 자, 허드의 이 허드라는 학자에 있어서의 최소 마찰 비용 이론, 자연적인 장애물인 산이나 강, 호수, 인공적인 장애물인 철도 이러한 자연적 장애물, 인공적 장애물이 적은 방향으로 정령적이지 않다, 부정령의 모양을 띠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 최소 마찰 비용 이론과 어떻게 돼? 선형 이론은 일맥상통하다. 일맥상통한다는 그러한 특징을 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 166페이지에서 177페이지에 우리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 자, 16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가 바로 요 허드의 최소 마찰 비용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7페이지 보시면은 다 핵심 이론이 나오죠. 자, 문제는 이 버제스나 호이트는 핵심이 하나입니다. 핵심이 하나인데 우리는 다 핵이 나오는 이유는 요거 두 이론을 결합을 했습니다.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을 결합을 한 거죠. 이 결합.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이 선형 이론을 결합을 했죠. 결합을 해서 나타난 1945년에 나타난 이 맥킨지라는 학자가 주창을 하면서 우리 해리스와 울만의 연구에 의해서 발달된 다 핵심 이론인데, 자, 28회 시험과 29회 시험 정답을 물었죠. 다 핵심 이론은 28회 시험과 29회 시험에 정답으로 출제를 한 내용입니다. 다 핵심 이론. 자, 다 핵심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죠. 해리스 울만의 연구에서 우리가 나타난다. 자, 그러면은 핵심 2번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 이용의 패턴이 하나의 유일한 핵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산대는 몇 개의 핵심이 형성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 되죠. 그래서 167페이지 맨 밑에 도시가 성장하면은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또 몇 개의 이산 분리되는 핵심으로 우리가 구성된다는 이론이죠. 자, 도심이 하나인데 도심의 기능이
우리가 전문화가 되면서 분화되면서 부도심이 나타나죠. 그래서 도심과 부도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도심도 나타나고 이 부도심도 나타난다. 여러분 도심, 부도심이 나타나면 핵심이 여러 개잖아요. 이때는 해리스 울만의 연구다. 자, 그래서 대도시나 거대 도시의 설명에 적합한 이론이 바로 다핵심 이론으로서 다핵을 우리가 성립, 발생시키는 요인이죠. 자, 다핵을 성립, 발생시키는 요인이 크게 4가지가 있죠. 자, 우리는 어떤 활동은 특정의 위치나 우리는 특수한 시설이 필요함으로써 다핵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동종, 같은 업종이죠. 동질적인, 동종의 활동. 이 동질적인 활동은 어떻게 돼요? 직접. 같은 업종, 동질적인 어떤 활동은 모여야 돼. 직접. 이 직접에 따라서 한 장소에 모임으로써 우리는 이익을 추구해요. 이 직접에 따른 이익을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직접 또는 집중, 이 직접, 우리는 집중의 지향성의 나타나죠. 지향성. 자, 서로 다른 업종, 이질적인 활동이죠. 이질적인 활동은 직접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잖아요. 자, 직접에 따른 불이익. 서로 이질적인 활동은 이 직접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호 뭐가 돼야 돼? 분리가 돼야 돼. 상호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지적 측면에서 양립하기가 어렵다. 예? 입지적 측면에서 상호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비양립성, 양립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입지적 비양립성이 나타나는데 특히 2번과 3번 지문이 또 시험 지문에 많이 출제되죠. 자, 그 도심에서는 지대가 비싸기 때문에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없는 업종은 외곽에 입지함으로써 다액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지대 또 지불 능력의 차이, 이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이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또 다핵을 형성된다.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다핵을 형성한다는 이론인데, 자, 이 출제 유연 교재는 이 3가지 이론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3가지 이론이 계속 우리가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1950년대 후반에 나오는 베리라는 학자가 있죠. 이 베리의 유상도시 이론인데, 이 자동차 교통의 현저한 발달로 인해서 이 도심 내부에 입지하고 있던 각종 주택이나 우리가 시설 등이 뭐를 따라서 간선도를 따라서 도시 외곽으로 확산되는 경향인데 그 모양이 무슨 모양? 리본 형태, 유상, 리본 형태의 모양을 띠면서 우리는 확산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20세기의 중요한 자동차 교통의 발달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요. 시험 문제는 버제스, 호이트, 해리스, 울만의 연구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70 우리가 1페이지 보시면은 이 지대 이론인데 이 지대 이론도 또 매년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죠. 자, 작년 시험에는 니카도 그리고 알론소 이론이 출제를 했죠. 그래서 시험 문제 또 재작년은 튀넨의 이론이 또 출제를 했죠. 그래서 시험 문제 하여튼 매년 출제를 하는 또 이 지대 이론입니다. 이 지대 이론은 또 학자들의 견해죠. 지금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한 성장 이론도 지금 학자들의 견해가 출제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상권 분석 모형, 도시 내부 구조 이론, 학자들의 견해가 중요하고 이 지대 이론도 학자들의 견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매년 출제하고 있다. 꼭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자, 이 지대는 토지를 이용하는 거죠. 지대는 토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대가를 주는 겁니다. 토지를 이용한 대가인데 그래서 토지, 서비스에 대한 가격으로서 임대차 형식으로 된 가격을 지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대와 관련해서 고전학파,
자, 이 고전학파에 있어서는 영국에서 우리가 발달된 거죠. 1776년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시초가 되죠. 그래서 1776년에서 약 1870년까지의 거의 100년간의 이 시대를 고전학파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전학파에서는 우리가 토지, 자본, 노동이 있는데 이 토지, 자본을 우리가 구별한다. 토지와 자본을 우리가 구별을 해서 고찰을 하게 되는데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다. 당연히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으로서 우리는 토지는 시간이 경과하여도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공적인 힘이 가미되지 않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본은 인간의 인공적인 힘, 자, 인간의 인공적인 힘이 가미된 기계는 사용에 따라 소모가 되죠. 그래서 토지 자본을 구별한다는 거죠. 토지 자본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토지 자본 노동을 투입을 해서 발생하는 총생산물, 자, 토지 자본 노동을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생산물에서 뭐를 뺀다 하면은 이때 이 자본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먼저 지불해요. 자, 총생산물에서 자본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죠. 잉여. 이 지불하고 남은 이 잉여를 우리 뭐라고 한다? 토지를 이용한 대가로 주는 거죠. 자, 토지를 이용한 대가인 지대로 주는 거죠. 그래서 지대는 무슨 성격? 잉여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자, 지대는 고전학파에서의 지대는 토지를 이용한 대가인 지대는 잉여인데 토지는 자연물이에요. 자,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는다. 불로는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 얻는 소득이다. 그래서 지대는 잉여의 성격을 가지면서 불로 소득으로 간주한다. 지대는 잉여의 성격이면서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는 소득인 불로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그래서 지대는 불로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소득 분배에 우리가 중점을 두면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고 우리는 이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자,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내용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또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내용이죠. 지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인데 이 생산물 가격이 농산물 가격, 즉 곡물 가격인데 그때 당시 영국에서는 밀이죠. 밀 가격을 얘기합니다. 농산물 가격 또는 곡물 가격, 이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결과다.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결과이지 생산물 가격을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산물 가격에서 결정되어진 결과다. 자, 고전학파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신고전학파는 19세기 후반, 약 1890년대죠. 19세기 후반에서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 1929년 이전에 신고전학파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토지, 자본, 노동인데 이때는 토지, 자본을 신고전학파에서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는데 왜냐? 토지는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 자본도 생산 요소, 노동도 생산 요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는 어떻게 돼요? 토지는 생산 요소, 생산 과정에 토지를 이용한 대가인 지대는 이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다. 자, 위에는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결정되지만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용이죠.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요소 비용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요소 비용. 여기는 잉여가 아닌 요소 비용으로 파악을 합니다. 요소 비용으로 파악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지대 이론의 논쟁이 발생하죠. 이 지대는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인가, 비용이 아닌 소득인가에 따라 이 지대 이론의 논쟁이 발생하고 있고, 고전학파에서는 지대는 잉여의 성격을 가지면서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지만, 신고전학파에서는 지대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요소 비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신고전학파에서는 토지의 인문적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또 한정된 자원, 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중점을 두면서 개별 경제 주체 입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이 견해를 잘 이해를 해두시고, 이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다? 데이비드 리카도죠. 우리가 작년 시험에 또 출제했죠. 여러분, 이 박스를 이용해서, 박스에 뭐 기역, 니은, 디귿, 니은 이렇게 박스를 이용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 누구의 이론이냐? 그것은 19회 시험에 처음 출제를 했고, 그리고 또 작년 시험에 31회 시험에 또 리카도를 박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박스를 이용해서 2번 박스를 이용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리카도의 차의 지대설이죠. 자, 리카도는 영국에서의 농업용 토지의 비옥도, 자, 영국에서의 이 농업용 토지의 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 농업용 토지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 농업용 토지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인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 생산성의 차이가 이 지대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자, 이때 이 비옥도는 농업용 토지의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이 농업용 토지의 비옥도는 질적인 차이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리카도에 있어서는 이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 4번이죠. 작년 시험에도 출제했지만은 시험에 4번 출제를 했습니다. 우선 비옥한 영국에서의 이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 자,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희소성이죠. 희소성이 우선은 나타나고, 이 단위 면적당 수확량. 자, 여러분, 단위 면적 1제곱미터당 이 농업용 토지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계속 투입을 하다 보면은 총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는데, 어느 일정한 단계를 지나서부터는 노동력을 더 투입을 하면은 총 생산량의 증가분은 점점 줄어드는 현상. 왜? 면적이 한정됐기 때문에 총 생산량의 증가분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수학 체감의 법칙인데,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2가지가 대표적인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인 우둥지의 생산성에서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열등지고, 열등지 중에 열등지를 최열등지라고 해요. 가장 최자죠. 그래서 한계지라고 하는데, 이 한계지는 이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의 이 생산성, 농업용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다. 자, 농업용 생산성에 우리 농업용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로서 우리 한계지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서로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인데, 이 최열등지인 한계지를 기준해서 이보다 더 높은 비옥도를 가진 우둥지의 토지의 생산성에 대한 대가를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리카도죠. 요걸 기준했을 때 이 생산성의 차액만큼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액지대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차액지대는 토지의 생산력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대다. 다시 한번, 차액지대는 토지의 생산력의 차이로 발생하는 지대를 말한다. 자, 그리고 비옥도가 동일하면 생산성도 동일합니다. 그럼 지대도 동일해야 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죠. 왜냐? 리카도는 그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데 리카도는 토지의 위치 문제를 경시했다. 토지의 위치 문제를 경시했기 때문에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차액지대의 개념 29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이 리카도는 지대는 이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것을 지대라고 하는데, 자, 최열등지에서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같기 때문에 같은 걸 빼면 지대는 제도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개지, 리카도는 한 개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대가 제도다. 이것을 우리는 작년 31회 시험에 없을 무자를 썼죠. 지대가 없다. 예? 지대가 없다. 예? 지대가 없을 무, 지대가 없는 토지, 무지대 토지라고 또 출제를 했어요. 한 개지를 지대가 없는 토지다. 이렇게 또 출제를 한 내용이 되겠죠. 자, 니카도인데, 니카도는 고전학파의 대표적 학자이기 때문에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래서 또 작년에 출제했었죠. 19회 시험에도 나오고 31회에도 나왔는데, 생산물 가격이 높으면은 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지대도 높고, 생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은 재배 면적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수요가 작아지면서 또 지대는 감소한다. 이 지문이 또 우리 19회 시험도 나오고 31회 시험에도 출제한 지문이죠. 자, 니카도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우선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르크스 이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